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 본 강의 전체 영상 중 네 번째 파트인 중국 물류 시스템 구축하기의 첫 번째 영상으로서 중국 역직구 물류비 및 관세 알아보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들에서 핀두오도라는 중국 역직구 플랫폼에 입점을 한 후에 자,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자, 상품을 업로드한 후에 마케팅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과 그 시행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이 개시된 이후에 주문이 발생을 했을 때 주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자, 주문 상품을 직접 중국에 어떻게 배송을 할 것인지 자, 그리고 배송이 된 이후에 교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는데 이번 영상에서 진행할 물류비하고 관세는 자, 우리가 판매할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자, 상품 원가에 반드시 계산을 해서 판매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리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할 상품의 물류비와 관세가 어느 정도인지 자,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 예측치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중국 역직구 C2C 목록 통관 물류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 3년여 정도 자, 중국 역직구 쇼핑몰을 좀 운영을 하면서 자, 실질적으로 이제 맞닥뜨린 문제가 이 배송과 이제 관세 문제였는데 몇 번에 걸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중국의 물류 회사와 협업을 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역직구 C2C 목록 통관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자, 먼저 물류 비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C2C 목록 통관이라는 것은 자, 구매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를 했을 때 진행되는 통관의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역직구 쇼핑몰 운영자는 상품을 배송을 할 때 자, C2C 목록 통관 절차를 통해서 자,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중국 역직구 쇼핑몰 운영자의 대부분은 타오바오라든지 티몰이라든지 징동, 핀도도, 샤오홍슈 자, 한 90% 정도는 이 플랫폼에 지금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 역직구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회사가 지금 물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해운 물류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먼저 물류 비용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위엔통하고 슌펑이라는 중국 물류 업체와 지금 협업을 통해서 배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중량별로 이제 물류비를 보자면 자, 중량이 0.5kg에서 1kg 사이에는 물류비를 5,000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위엔통이라는 중국 물류업체 운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물류비를 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인 상품을 배송을 EMS를 통해서 많이 배송을 하는데 EMS 비용의 약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EMS를 통해서 배송을 했었는데 자, 이제 판매 상품 대비 물류 비용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 중국 물류업체를 섭외를 해서 직접 이렇게 판매 상품에 대한 배송도 하고 자,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물류 서비스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웬통이라는 이 물류업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슌펑 같은 경우는 각 중량별로 1,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구매자들은 특별히 이제 택배 업체를 지정을 해서 자, 배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순펑이라는 중국을 대표하는 이 물류업체를 대부분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순펑이 어떤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택배 업체임과 동시에 다른 택배 업체가 배송이 힘든 지역까지 순펑이 또 배송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배달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후에 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순펑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엔통도 역시 순펑에 비해서 그렇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같은 이런 시국에 각 지역이 이제 봉쇄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비교적 정상화가 빨리 되는 업체가 이제 바로 이제 위엔통이라든지 순펑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두 업체를 좀 많이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비 부분은 중국 역직구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나 이제 해운 물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항공운임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세 부분인데요. 상품 카테고리별 종류하고 수량, 브랜드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물류 비용을 설명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인데,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배송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 컴플레인의 한 50% 정도는 이 배송 시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3년여 정도로 이제 중국 쇼핑몰을 좀 운영을 하면서 보통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CS를 통해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이제 고가의 상품이라면 항공을 통해서도 배송이 가능한데, 항공을 통해서 배송을 하더라도 해운 물류와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통관을 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각 통관지별로 통관일도 수시로 이제 한 번씩 지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웨이하이라든지 이엔타이라든지 따레인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통관이 지연될 때는 중국 현지의 이제 물류업체와 잘 이제 대응을 해서 중국 해관과 이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지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있을 때 배송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항공이나 해운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 응대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배송 시 제출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역직구 플랫폼 명칭 및 상세 페이지 URL.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해관에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해관에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품명 및 상품 규격, 중량,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이런 정보들은 이제 전부 다 쇼핑몰 주문서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 판매 가격의 경우에는 통관을 진행을 할 때 상품의 판매 가격을 신고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실제 판매 가격의 한 8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이런 경우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판매 가격의 한 8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실제 판매 가격과 신고가액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해관의 주기적인 검사에 발각이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취인 신분증 번호 및 성명. 자, 우리는 역직구 쇼핑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직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구매자는 모두 다 신분증 번호 및 성명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분증 번호하고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러 이제 그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류 플랫폼에서 신분증 번호와 성명이 다르게 만약 인식이 될 경우에는 재빠르게 이제 구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착오를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취인 주소와 휴대폰 번호. 자, 이것은 플랫폼 내 주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입고 및 배송 프로세스는 배송할 상품을 포장을 하셔서 제가 지정한 이제 창고에 입고가 되면 거기에서 바로 운송장 번호가 전달이 되고, 자, 이제 입고가 이제 확인이 되면 자, 여기서 운송장을 출력을 해서 출고하는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자, 우리가 통관을 할 때 중국 해관에서 각 상품별로 면세가 되는 상한액을 자, 정해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일정 비율을 적용을 해서 상품 신고가의 관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하고 계신 상품이 관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제 중국 해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각 상품별 면세 상한액에 대한 자, 가격표입니다. 자, 현재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계신 상품의 규정된 관세가가 얼마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통관 목록에 적용이 되는 이런 관세이기 때문에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의 관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식품이라든지 음료, 자, 이제 약품, 자, 이런 카테고리 보니까 처음에 이제 보니까 3이네요, 3. 보통 이제 인삼이라든지 홍삼 제품인데 단위가 이제 첸커니까 자, 10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완쉐이자의 세율이 13%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위엔 미만일 때는 면세가 된다는 얘기죠. 10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위엔 미만이면 면세가 된다는 얘기고, 자, 2000원 이상, 2000위엔 이상일 때는 세율이 13%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그나마 상당히 좀 관대한 병이죠. 홍삼류가. 지금 홍삼이라든지 인삼을 팔고 계신 우리 한국에 지금 운영자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인삼은 그나마 좀 관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관대한 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프는 보니까 분유 종류죠. 분유가 200위엔에서 13%.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쭉쭉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피가 200위엔이네요. 10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약품을 보니까 캉아야오핀에서 이거는 항암제네요. 자, 이것은 링싱 최딩에서 별도 규정,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통관 목록이니까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자, 해외 구매자가 구매를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약품도 배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면. 근데 이건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링싱 최딩,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죠. 중국에서는 통관지가 여러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각 통관지별로 이 적용하는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예상을 했었는데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경우에는 관세 대상이 아닌데 세관이 중국 해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관세를 또 부과하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완수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특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표준가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가대로 그냥 인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를 보니까 5원 이렇게 나왔네요. 5원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네요. 75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수가 12도 이하인 경우에는 5유엔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유엔을 초과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50%. 그럼 이제 5유엔을 초과하는 이 상품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葡萄주에서 포도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도수는 12도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용량은 750ml로 지금 하고 있고, 포도주의 경우는 100엔과 12도 이하는 100유엔으로 되어 있고, 12도에서 22도 사이는 200유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청주도 보이고요. 술 종류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브랜디도 보이고, 위스키 보이고요. 브랜디는 500유엔인데, 위스키는 300유엔으로 되어 있죠. 이제 중국에 이제 술을 또 이제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담배는 한 개비당 0.5유엔, 이렇게 계산하고 있네요. 요즘에 전자담배를 또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링싱, 최딩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좀 별도 규정을 좀 두고 있어서,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예측을 한다는 거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 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업자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외투류의 경우에는 300유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바지 200유엔, 속옷이 100유엔으로 되어 있고, 티 종류가 200유엔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의류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의류를 지금 많이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규정이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가액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이 상품이 구체적으로 관세가 얼마다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물류회사들에서 이 상품은 관세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계산을 해서 그 중간가액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든지, 머플러, 넥타이. 네, 보통 이제 100유엔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의류들이 대부분 100위엔 이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품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20%의 관세를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그 브랜드별로, 그 다음에 수량별로 해관에서 적용되는 이런 세율들을 자, 그때그때 이거를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시멈과 미니멈 값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중간값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활용품인데, 뭐 담요 뭐 이런 거 있고, 뭐 베개 있고요. 뭐 카펫도 있죠. 자, 이거는 목록 통과이니까 주로 이제 생활용품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죽 제품이죠. 가죽 제품. 자, 밍크 코트라든지, 뭐, 세무라든지, 밍크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상품이겠죠. 가죽 제품. 뭐 가죽 모자라든지, 가죽 혁대라든지, 이렇게 완수이자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을 한번 볼까요? 샹바오허 제화에서, 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화바오, 베바오, 디바오, 뭐, 토트백이라든지, 자, 배낭, 크로스백이죠. 자, 크로스백이라든지, 자, 크로스백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토트백 이런 것들이 링싱, 쉐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도 지금 이 백을 지금 팔고 있는데, 통과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금 오래 걸리고, 자, 해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이게 해관의 이런 검사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 자, 이런 브랜드들은 특별히, 자, 신고가액을 성실하게,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류를 보면, 자, 운동화가 200위엔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세율이 20% 이렇게 돼 있고, 자, 가죽 신발이 이제 300위엔과 400위엔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시계 보겠습니다. 高档手表 上定价格在人民币2만元及以上 시계도 백과 더불어서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죠. 자, 이래서 이제 링싱 최딩자 이렇게 했는데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브랜드 자체도 지금 워낙에 다양하고 또 고가의 그런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통관을 할 때는 상당히 유념을 하셔서 신고가액을 성실하게 이제 기재를 하신 후에 이런 류의 상품들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실력이 있는 물류회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업체를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해관과의 네트워크는 한국 업체보다는 중국 업체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자, 이런 해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역시 중국 내에서도 실력 있는 자, 이런 물류회사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윙비어 이거는 쿼츠 시계죠. 자, 전자시계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200위엔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시계가, 손목시계가 200위엔 이하인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관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것을 검사를 해서 한 번씩 이른바 단속이라고 하죠. 자, 해관 통관 단속을 할 때, 자, 이런 경우는 한 번씩 엄격하게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 기계식 손목시계는 500위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백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이런 상품의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의 이런 손목시계는 세율이 50%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또 시계 종류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석류입니다. 금은 보석.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송은 가능합니다. 배송은 가능하죠. 금은 귀중품.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링싱 최링입니다. 별도 규정이죠. 자, 관세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3%.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 자, 보석과贵重首饰及珠宝玉饰, 고급 액세서리와 보석류. 근데 이제 고급이라는 상당히 좀 애매한 지금 표현을 좀 쓰고 있어서,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중국 해관하고 상당히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자, 이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장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향수 종류죠. 향수 종류 300위엔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수의 자그 보니까, 자, 1g에 10위엔 이상은 관세가 50%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네요. 자, 완수의 자그가 300위엔이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향수가 1g에 50위엔이고요. 10g이다. 자, 그러면 500위엔이 되겠죠. 자, 500위엔이면 세율이 50%로 해서 관세가 250위엔이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1g에 10위엔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이 20%. 자,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신고하실 때 참고해서 신고가액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립스틱류 보니까, 자,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류 중에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류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유명한, 자, 이런 분야인데, 자, 중과 준차 이렇게 해서, 자, 립밤. 자, 립밤의 경우에는 150위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1g에 10위엔 이상이면 세율이 50%. 1g에 12위엔 미만이면 20%.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립밤의 경우에요. 자, 립밤이나 립글로우가 되겠죠. 네. 자, 완수의 자그는 150위엔이고요. 신고가를 잘 설정만 하면, 자, 한국의 대중적인 브랜드도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중CNB, 립라이너죠. 립라이너는 100위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마거 마스카라죠. 마스카라가 역시 100위엔으로 되어 있고, 1g당 10위엔 이상은 세율이 50%, 1g당 10위엔 미만은 20%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ENCNB 아이라이너죠. 아이라이너도 100위엔 이렇게 되어 있고, 메이비는 이제, 자, 아이브로우 펜슬이고, 역시 100위엔으로 되어 있네요. 예닝 이제 아이섀도우고요. 역시 100위엔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네일용품 보니까 50위엔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트 보니까 200위엔. 자, 완수이자가 기본적으로 200엔으로 되어 있네요. 팩트가. 자, 쿠션은 150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0엔. 자, 블러셔 종류가 100위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카테고리도 상당히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 100위엔으로 되어 있고, 아이크림의 경우에는 200위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에센스가 300위엔 되어 있고, 자, 자외선 차단제가 150위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앤모 마스크팩이 20위엔으로 되어 있네요. 한 장당 20위엔이니까. 관세가 적용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룬 증거 이건 립글로우 정도 되겠네요. 20위엔으로 되어 있고, 자, 핸드크림 50위엔. 자, 샴푸 용품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자, 의료용품도 지금 보이네요. 자, 혈압계도 있고, 혈당기도 있죠. 예. 자, 보니까 안마의자도 5,000위엔으로 되어 있네요. 자, 메롱치샤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홈케어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니까, 자, 이 분야도 자,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주방용품 이렇게 나오죠. 텐펀바오 이렇게 해서 밥솥이 500위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웨이보루 전자레인지가 600위엔. 자, 식기세척기가 1,500위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즘 홈카페 용품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던데 보니까 4,000위엔으로 되어 있네요. 자, 전기 면도기도 이렇게 있고, 전동 칫솔까지 있네요. 자, 가전용품에 대한 관세가가 지금 나와 있고, 청소용품도 보이고요. 자, 가구용품 보이고, 에어컨도 이렇게 보이죠?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한 대짜리가. 냉장고도 보이고, 자, 세탁기도 일반 세탁기가 1,000위엔이고,
근통시 이렇게 해가지고 드럼 세탁기가 3,0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TV도 보이고요. 인치별로 해서 23인치에 32인치 사이가 2,000위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카메라 보이고요. 자, 개인용품을 쓸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카테고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제품들이 나와 있고, 자, 컴퓨터가 2,000위엔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자, 현재 판매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자, 이런 표준 관세를 확인을 일단 해 보시고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중국 역직구 물류비 및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영상의 내용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물류 플랫폼 상품 등록하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